내년 봄이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저희 예비 신부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곳에 있던 기억들을 정리하고자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직업은 의사입니다. 어디 가서 직업이 의사라고 하면 일단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거기에다 아버지도 의사고 형제들도 의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저는 거의 귀족 같은 대우를 받게 되죠. 사람들은 의사 집안에 태어나고 또 직업이 의사인 저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제가 오늘 저의 삶을 부러워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의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예비 신부를 만나고 난 후 이 사랑과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무던히 애를 썼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제가 의사가 되는 것도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후로 저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부모님이 정해주신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세훈이도 어른이 되면 반드시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엄마랑 아버지가 우리 세훈이 의사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세훈이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알겠지? 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던 삶이라 꿈 같은 건 꾸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해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저는 꿈을 가진 친구들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꿈을 꾼다고 해서 다 이룰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꿈 같은 걸 꿔? 꿈꿀 시간에 공부 하나라도 더 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나는 꿈 같은 건 정말 허황된 거라고 생각해. 저는 부모님이 미리 만들어주신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삶에 엄청 만족을 했었습니다. 부모님들 덕분에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들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제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세훈이 너 같은 병원 의사를 사귄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걔네 집 형편은 좀 괜찮아? 영 아니다 싶으면 정들기 전에 적당히 만나다 빨리 헤어져. 엄마, 저 결혼은 아버지랑 엄마가 골라주는 상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연애까지는 너무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적당히 만나다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저는 제 결혼도 저희 부모님이 정해주신 상대와 결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보다 부모님들이 보는 눈이 더 높으시고 두 분은 저보다 더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들이 제게 소개해주는 여자는 대한민국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완벽한 여자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너도 나이가 있으니 엄마가 슬슬 네 짝을 알아보도록 할게. 그동안 만나고 있던 여자들 다 정리하고 너는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어. 네, 엄마. 웬만하면 비슷한 직종이나 제 직업을 이해할 수 있는 여자로 구해주세요. 그리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는 여자로요. 사치 부리는 것도 딱 질색이에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재고 따져서 구해볼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 형수만 봐도 모르겠니? 적어도 너희 형수만큼이나 지혜롭고 순정적인 여자 구해다 줄게. 의사가 되고 나서는 짧은 단기 연애를 하기 바빴었는데 30 중반에 넘어가니 저도 진지한 만남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어울리는 완벽한 짝을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의 운명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바로 현재 저의 예비 신부였어요. 사장님, 저 직원은 처음 보는데 누구예요? 여기서 지켜보니까 손님들이 엄청 찾네요. 이번에 새로 구한 소믈리에입니다. 실력도 실력인데 말투가 조곤조곤하고 얼굴이 예뻐서 남자 손님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 직원한테 와인 설명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들 그러시던데 손님도
저 직원 소개해드릴까요? 네. 사장님한테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예비 신부는 제가 자주 가는 와인바에서 일을 하는 소믈리에였습니다. 처음 그곳에서 본 예비 신부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는 분명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떠한 매력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와 처음 대화를 나눈 아내는 정말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손님이 저희 가게 단골이라고 귀띔해 주셨어요. 자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오실 때 저를 찾아주시면 손님이 원하시는 좋은 와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그쪽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꼭 찾아올 테니 잘 부탁드려요. 와인바에서 아내를 처음 본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얼굴과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는 날 바로 또 와인바로 달려가 아내를 만났었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는 서서히 그리고 더 깊게 아내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손님,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손님 와인 좋아하시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자주 와주시면 저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사실 저 직원 때문에 저 직원 보러 자주 오는 건데 저 직원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승현 씨가 확실히 남자 손님들한테 인기가 많긴 많네요. 승현 씨 연락처 알려달라는 손님들 엄청 많았는데 지금까지 승현 씨가 자기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제가 물어보긴 할 거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친절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아내의 뛰어난 외모 때문에 남자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손님들에게 개인적인 연락처를 준 적이 없다는 와인바 사장님의 말에 반쯤 포기하고 있을 때 와인바 사장님이 싱글벙글한 얼굴을 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신기하게 승현 씨가 손님한테는 번호를 알려드려도 된다고 하네요. 일단 여기 번호 받아주세요. 이 번호가 승현 씨 개인 연락처예요. 아내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았을 때 저는 아내에게 선택을 받은 유일한 남자가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수많은 스쿼트를 물리치고 제가 아내를 쟁취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서 아내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세훈 씨한테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계속 제가 세훈 씨를 기다리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세훈 씨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처음엔 부정하기도 했었는데 세훈 씨가 제 번호를 물어본다는 말에 너무 반갑고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세훈 씨를 많이도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저야 그럴 수 있지만 승현 씨는 왜 저를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냥 세훈 씨 보자마자 나 이 사람이랑 뭐라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세훈 씨가 신경 쓰이고 자꾸 생각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내와 저는 하면 안 되는 위험하고도 아슬한 금지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저와 연애를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내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두세 달을 만나던 중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제 마음이 더 깊어질 것 같아 아내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말을 거역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승현씨, 미안해요. 우리 더 이상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승현씨 마음 가지고 절대 장난치기 아니에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세훈 씨한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용서할 일도 아닌데요.
잠깐이나마 세훈 씨 덕분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아내와 해피엔딩을 맞을 수 없다면 내 손으로 새드 엔딩을 선택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니 그게 제 마음처럼 되지 않더군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헤어진 다음 날부터 생각나지 않았을 텐데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는 살면서 한 번도 걸려본 적 없는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야, 보고 싶으면 같이 다시 만나자고 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다 큰 성인이 부모님 때문에 여자도 맘대로 못 만난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그 여자랑 너랑 만나다가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결혼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냐? 하이, 돈 많은 집 아들로 태어나도 꼭 좋은 것만 아니라니까. 부모님이 데려오는 여자랑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어겨? 내 맘대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들 분명히 실망하실 거야. 아니, 화내실걸? 부모님이 자식한테 실망하고 화내는 일은 당연한 거야. 어떻게 평생을 부모님 입맛에 맞게 사냐? 너도 네 인생이 있는데 언제까지 부모님 울타리 안에 살 거냐고. 너 장가가고 애 낳고도 그렇게 살 거야? 네 삶은 네가 사는 거지 부모님이 사는 게 아니야. 아내와 헤어진 이후로 제가 눈에 띄게 힘들어하자 같은 병원에 일하는 동기가 저에게 일침을 날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친구가 저 같은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쉽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그리워질수록 친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어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세훈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지금 가게 망가했는데 좀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저 와인 마시러 온 게 아니라 승현 씨 만나러 왔어요. 우리 잠시 이야기 가능할까요? 그날 아내와 저는 밤새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도 저와 헤어진 이후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내에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헤어져야만 했는지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요. 사실 저 세훈 씨랑 만나기로 하고 티는 안 냈지만 저도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세훈 씨 같은 사람을 만나도 되나 싶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세훈 씨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승현 씨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미안해지네요. 근데 승현 씨가 다시 저를 만나주신다면 앞으로는 승현 씨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제가 잘해볼게요. 저랑 다시 만나볼래요? 아내는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저희 두 번째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아내와 다시 재회를 하고 나서의 저의 마음은 될 대로 되려였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각오도 하고 있었죠. 아내와 한창 잘 만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선을 보러 가셨습니다. 세훈아, 엄마가 적당한 아가씨 한 명 구해놨으니 다음 주 주말에 한번 만나봐라. 그쪽 아버지가 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지금은 로펌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네. 그 아가씨 언니도 지금 검사라고 하더라. 엄마, 죄송한데요. 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어서 선 보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자친구 몰래 보면 되지. 뭐가 걱정이니. 들키면 그땐 헤어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너 결혼하려면 지금 만나는 여자 정리해야 되니까 이 기회에 정리해버려. 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엄마가 선자리 취소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저의 말에 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은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으신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엄마랑 아버지가 데려다주는 여자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 너 아버지랑 엄마보다 더 좋은 여자 데리고 올 자신 있어? 그 여자 도대체 뭐하는 여잔데 그래?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랑 엄마 눈에는 안 찰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여자라고요. 이 여자 놓치고 싶지 않아요. 결혼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절대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결혼만큼은 내가 양보 못해. 너 집안의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네 아버지, 네 형, 네 누나들 의사 되고 좋은 집에 시집장가 간 거 다 엄마 돈 부리고 몰라서 그러니? 네 아버지 엄마 못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어. 그건 모르겠고요. 제 삶 이제는 제가 알아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결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아내와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없었지만 선자리를 추천해 주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과 절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요. 부모님이 제 아내를 보기 전부터 크게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희 결혼이 순탄치만 않을 거예요. 그래도 승현 씨가 저를 끝까지 믿어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승현 씨를 제 아내로 맞이할 테니까 저 믿고 저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저 세훈 씨랑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저 사실 지금까지 세훈 씨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땐 정말 심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찢어진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거절당한 아픔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아내는 더 충격적인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사실 이전에 결혼 한 번 했었어요. 지금은 이혼한 지 5년 정도 됐고요.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말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제가 세훈 씨랑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 굳이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부러 세훈 씨를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이혼을 했다고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긴 하지만 지금 저에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미 승현 씨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저는 승현 씨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아내가 돌싱녀라는 사실이 이상하리만큼 놀랍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미쳐도 단단히 미쳐 있었던 것이었죠. 남들이 보면 무슨 대단한 천년의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알겠지만 저에게는 이 사랑이 첫사랑이었기에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세훈 씨, 제가 이혼녀라도 정말 괜찮아요? 제가 이혼녀라는 사실을 세훈 씨 가족들이 알면 절대로 저희 결혼 허락해주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괜찮냐고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저는 승현 씨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으면서부터 그 어떤 난관도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대로 말해줘서 오히려 저는 더 고마워요. 아내는 끝까지 저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아내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내의 마음을 돌려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녀와 결혼을 한다고 하자 친구들은 저에게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뭐가 하셔서 이혼녀랑 결혼하냐? 너 진짜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너희 부모님 혈압 올라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제발 적당히 하고 끝내라 세훈아. 그래, 너희 어머니 네가 이혼녀랑 결혼한다는 소리 들으면 분명 기절하실 거야. 너 이거 진짜 부르다. 너희 어머니가 널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혼녀와 결혼한다는 말에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할수록 저의 마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혼녀가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다들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나 싶었죠.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기 전에 아내의 부모님을 먼저 찾아뵈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랑 오빠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지? 오늘 승현이가 이서방 인사시켜준다고 해서 내가 음식 솜씨는 없지만 진성절 한번 준비해봤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서 들어와서 밥부터 먹어. 예비정과 아내의 오빠는 쌍수 들고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비 처가 응원으로 용기를 얻은 저는 아내를 데리고 무작정 저희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일단 부딪히고 볼 생각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저랑 결혼하기로 한 여자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두 분이 못 오시게 할 것 같아서 무작정 찾아왔어요.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랑 아버지는 네가 데려온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없다. 아가씨한테 미안한데 우리는 그쪽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알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마주할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그래도 아들이 데리고 온 사람인데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집에서 나가달라뇨.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들어는 보셔야죠. 더 들을 게 뭐가 있니? 심지어 이 사람 이혼까지 한 사람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너는 이런 여자를 구해다왔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워왔어? 너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너같이 머리 똑똑한 애가 왜 여기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냐고. 아버지는 저와 저의 아내 앞에 두고도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어머니는 저희들을 바로 내쫓으시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있고 싶었지만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아 일단은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세훈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난 사람이라 세훈씨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괜히 저 때문에 세훈씨 부모님들한테 미움받게 된 것 같아서.